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금 마감 중인데 주말입니다. 그래서 제 복장이 좀 편한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박희석 기자랑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이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죠. 이제 그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일성주의자라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근거가 왜 김문수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했는지,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가 맞는지 우리 박희석 기자가 한번 아주 시원하게 분석을 했는데 말씀 좀 들어보시죠. 그래서 뭐 이거는 분석까지 필요 없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따로 준비한 원고 없이 얘기를 해도 될 겁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질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필요 없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인가? 문재인은 주사파인가? 문재인은 종북주의자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쓸데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게, 문재인 지지자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 문재인 문프 대통령 그만둔 지 꽤 됐는데 문전프 아닙니까? 문전프. 우리 문프께서 어떻게 김일성주의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그거 하나만 한 질문, 그럼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대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어떤 양측의 의견을 배제하고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그리고 생각한다. 윤건영 이런 사람들도 종북적인 측면이 있다. 이랬더니 이제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장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그 얘기도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아니 자기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뭐 내가 뭐 실언을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저렇게 나오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이 아마 지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대체 이 사람들은 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면,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가 아닌데 김일성주의자라고 해서 지금 화를 내는 거냐, 아니면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게 너무 모욕적인 표현이라서 그런 거냐.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의 어떤 사상이 없는데, 원래 실제로는 없는데, 뭐 사상이 있습니까? 저 사람 양산에서 고구마 하나 캐고 앉아있는 사람이. 근데 어쨌든 문재인주의라고 있다고 치면은, 저는 문재인을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럼 저는 문재인 사상가로서 문재인을 존경한다. 그러면 저는 문재인주의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사상에 공감하고 나 이 사람 사상 존경한다. 그러면 저 사람도 문재인주의자 아닙니까? 똑같은 것처럼 신용복이 만약에 김일성을 존경하고 김일성의 사상을 따랐던 주사파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신용복을 사상적으로 존경하는 우리 한국의 대사상가라고 나는 생각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김일성주의자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논리적으로. 그럼 김일성주의자인데,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을 때 왜 이 사람이 이걸 모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렇죠. 왜 김일성이가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김일성이가 엄청나게 민족 반역자고 전쟁 범죄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인가. 그럼 그동안에 이 사람들 했던 얘기를 보면 김일성이는 마치 우리 거의 뭐 민족의 태양이고 그렇죠. 뭐 항일 운동을 한 천출 명장이고 절세의 위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운동권들 논리를 보면은 그나마 우리 민족의 어떤 자주성과 자존심을 지켜오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의 앞날은 우리 민족이 헤쳐나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 민족이란 게 거의 백두산 민족, 김일성 민족 아닙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종의 용어 전술을 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김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이 아니 너 김일성주의자지 이러면 발작을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김일성주의자가 아닌데 김일성주의자라고 해서 그런 건지, 김일성주의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데, 요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용복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신용복은, 그러니까 북한이 1960년에 4.19가 있었습니다. 4.19, 3.15 부정선거 있고 난 다음에 4.19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북한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와, 아니 저로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우리가. 우리가 만약에 남로당이 그때 있었다면은 저거 우리가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지하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통역당을 만든 겁니다. 이 통역당의 주요 인물이 바로 신용복입니다. 이게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저기 뭡니까? 김일성에 당연히 동조를 하고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이 지하당에 참여를 가담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김일성 주의자입니까? 아닙니까? 김일성 주의자. 이 사람은 물론 신영복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신영복이가 전향서를 써가지고 원래 네네네.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전향서를 써가지고 한 20년 20년 만에 네. 풀려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20년 살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돼서 그런가? 전향서를 안 써도 나올 수가 있나? 왜냐면 민주화 됐다 해도 소위 말하는 비전향 장기수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북한에 그 노인들 막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김영삼 때. 네. 걔네들은 전향서를 안 썼기 때문에 그때까지 감옥에 있었던 거고 왜 전향서를 안 썼는데 왜 풀어줍니까? 이 사람 신영복을. 어쨌든 이 사람은 그 북한의 지하당 여기에 가담을 했었고 네. 끝내는 이제 전향서를 써서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 또 이 사람들은 나 전향서 안 썼다. 우리 신영복 선생이 그렇게 소신을 굽힐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분명히 이 사람은 김일성 주의가 뭔지는 대체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을 사상적으로 나는 신영복을 제일 존경한다. 대체 저는 또 신영복을 무슨 사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뭐 네. 처음처럼인가 무슨 더불어 어쩌고 저쩌고인가 그게 무슨 사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을 존경한다고 이제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 대외적으로 얘기했죠. 추모 그 신용복 교수 전 교수라고 하나요? 신용복 씨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신영복. 네. 돌아가시고 나서 그 1주년 때, 1주기 때 네. 또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제일 존경한다고. 그리고 뭐 그 기사 썼지 않습니까? 온라인에다가 네, 김정숙 씨 그거. 뭐 김종숙 씨도 2012년 네. 그 안철수와 단일화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패배한 네. 그 대선 전에 뭐 책을 냈어요. 뭐 져서 뭐 어쩌면 퍼스트레이디 부제가 네. 그건데 네. 그때가 굉장히 말도 안 건방진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제목이었는데 어쨌든 네. 거기에 이제 김종숙 여사가 신영복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막 첫 인사가 뭐 남편이랑도 뭐 자주 뵙고 뭐 어쩌고 뭐 그런 비스무리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010년도인가? 네. 2011년도인가? 봉화마을에 가서 김정숙 씨가 노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때 느꼈습니다. 그때 왜냐면 이제 그 노무현 사망의 어떤 후광이라 그럴까? 그런 어떤 역효과, 후폭풍이라 그럴까? 네. 문재인 이런 사람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뭔가 그때 당시 야권의 약간, 네. 거의 차기 주자, 네, 그렇죠. 유력 차기 주자, 네. 이렇게 부상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김정숙 씨 노래하는 걸 봤는데, 네. 혹시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네. 좀 뭔가 이상하겠구나. 이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었었고. 왜죠? 그냥, 네. 느낌적인 아무런 근거도 느낌. 없고, 그냥 이상하겠다는 거는, 뭐, 나라가 이상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책 제목이 부제입니다. 부제가 네. 어쩌면 저는 뭐 책 제목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저도 뭐, 부제만 기억이 나는데, 어쩌면 그 책 제목을 보면서도,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조금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이 맞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그리고 이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어떻게 그 제1야당의 최고위원, 지도부에 속해 있는 고민정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네? 어쨌든 사상 코드가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문재인 청와대에서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방송에 그렇게 재능이 사람들은 별로 고민정이란 KBS 아나운서를 몰랐는데 자기 자신은 방송을 엄청 재능이 있었고 네, 뭐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인재 주장을 영입이다 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상 코드가 맞아서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렇게 대변인까지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 집단들은 신영복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신영복이 대체 무슨 사상이 있냐 그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신영복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솔직히 뭐 알 필요도 없는 게 이 사람이 통역당에 가담을 했고 그래서 징역살이 20년 동안 하다가 나왔다. 그리고 성공에 대해서 있으면서 뭐 전향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하는 언행을 보면은 전향을 하지 않는 듯한 그런 언행을 그렇죠. 죽을 때까지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 주변에서는 뭐 신영복 씨가 쓴 글씨로 적힌 소주를 안 마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은, 이거 좌파들한테 돈이 가는 거를, 그렇죠. 마실 수 없다, 내 돈 내고 마실 수 없다, 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시 했던 얘기로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 제기는 이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신영복이는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라서 지금 반발하는 겁니까? 신영복이가 분명히 통역당에 가담한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 네. 사실인데 그러면 이걸 부정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그건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통역당에 가담했던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사람이 김일성주의자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 신영복이가 어떤 사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김일성주의자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고용주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네. 고용주 변호사가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네. 이렇게 했다가 문재인이 아마 직접적으로 모욕인가 명예훼손인가 걸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한 4년,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법정 다툼을 하다가 결국엔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왜냐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이다. 네.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법원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공산주의는 괜찮고 김일성주의는 안 좋다. 이런 얘기인지 여러 가지로 의문이 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자기들이 먼저 입장을 밝히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 문재인은 신영복을 존경하지 않고 사실은 네. 신영복도 김일성주의자가 아니고 네. 어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기분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제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이거는 당신이 잘못 말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정정 내지는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이 시간 동안 했던 언행을 봤을 때 김일성주의까지는 모르겠는데 참 이 우리 같은 사람들과 이 가진 생각과 이런 어떤 안보관과 또는 대적관 이런 어떤 사상, 이 사고 방식이 다르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연설이나 이제 자기가 이제 했던 말들을 보면 그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게 뭐 아까 이제 박 기자 적어왔는데 2017년 9월 22일 유엔 총회 연설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를 접한 게 2017년 대선 때에 그걸 네. 접했는데 책을 쓴 거는 아마 그 전일 겁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책을 썼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책을 썼는데 운명?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대목을 들으면 아실 겁니다. 네. 이 월남전과 관련해서 기술한 대목이 뭐 있는데 한양대 교수 뭐 존경하는 그거 있고 그건가? 하여튼 자기는 이제 월남이 네. 패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책에다가.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뭐 월남이 그때 당시에 완전히 엉망진창 뭐 망국의 징조를 보였고 이런 걸 떠나서 이 한 나라가 이 공산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제 체제가 무너지고 그 국민들이 막 보트를 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익사를 하고 막 이런 때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 이런 사람이 거의 뭐 옛날에 박원순 씨가 독일에 그 홍수난 거 보고 네. 뭐 참 경치가 뭐 좋네요. 우리도 이렇게 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공감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걸 즐기는 듯한 희열을 느꼈다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 이런 어떤 진술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진짜 어떤 이 사고 논리 회로가 자체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상당히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일단 유엔 총회에서 그 북한 김정은이의 편을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엔 총회라는 건 어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우리가 세계인들의 자유와 인권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세계 지도자 정상들이 얘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의 제일 화제는 뭐였냐면 그리고 5년 내내 오로지 얘기한 건 뭐였냐면 김정은이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김정은이는 좋은 지도자다. 약속 김정은이가 출연한 이후로 북한은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북한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해줘야 되고 대북 제재 해제가 하고 그다음에 종전 선언도 해야 되고 정전 협정도 맺어야 되고 여러 소리만 5년 내내 똑같이 개풀을 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럼 외국 사람들 봤을 때 쟤가 문재인의 아빠인가? 김정은의 아빠인가?
아니 김정은의 아빠인가 아니면 김정은의 하수인인가 그러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문재인이라는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그렇죠, 유엔 총회 연설 그거 끝나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불러보고 통신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언행을 고려했을 때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이 사람의 언행을 고려했을 때 과연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그런 김문수 위원장의 생각 내지는 비판 지적이 그렇게 이 사람들이 길길이 날뛸 만한 그렇게 이 사람들이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그런 지적인가? 네. 아니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막 15분 뭐 이렇게 찍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발언한 거, 이 발언을 듣고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진짜 김일성주의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만한 그 연설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 박 기자랑 또 같이 나와서 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또 그 연설을 한번 되짚어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